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시간, 수성고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문제 시작합니다. 야, 큰 숫자가 나왔네. 약수의 개수다. 와, 3의 6제곱 계산을 막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3의 세제곱 더하기 1, 3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합차 공식, 자, 여기 부분을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게 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하게 되면 27, 28 이렇게 계산이 되죠. 26 계산이 되죠. 이제는 이제 4, 7, 28 해주면 되고 2 곱하기 13 이렇게 하게 되면니까 그러니까 2의 세제곱 7, 13 이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숫자를 또 엄청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수가 3, 1, 1 이렇게 나왔으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는 16입니다. 라고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답을 구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곱하기 하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준다면,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요, 약수를 전부 다 써보면 돼요. a의 0제곱, b의 0제곱, a의 1제곱, b의 0제곱, 쭉쭉쭉쭉 a의 알파제곱, b의 0제곱, a의 0제곱, b의 1제곱, a의 1제곱, b의 1제곱, 쭉쭉쭉쭉 a의 알파제곱, b의 1제곱, 쭉쭉쭉쭉 a의 0제곱, b의 베타제곱, a의 1제곱, b의 베타제곱, 쭉쭉쭉쭉 a의 알파, b의 베타, 쭉쭉쭉 됐습니까? 지금 규칙적으로 쓴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서 이 b의 지수를 하나씩 높여갖고 우샤 이쪽으로 가면서는요 A의 지수를 높여가면서 차곡차곡 썼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더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겠지만 빠진 거 없이 전부 다 채워서 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은요 0부터 베타까지니까 베타 플러스 1개가 있고요, 이쪽은 0부터 알파까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 즉 지수 부분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곱하기 해주는 게 약수의 개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완 가게 되면 또 약수의 총합, 총곱, 주어진 이런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론도 물어보는데, 원리 자체는 그냥 이렇게 한 줄씩 계산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쓰고요, 한 줄씩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뭐 더하기 한다든지 곱하기 한다든지 하면은 총합, 총곱 나오는 것들을 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약수와 관련된 것들은 약수 테이블을 만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큰 틀 개념이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이 녀석을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px를 구해가는 것이 이 문제의 주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최고차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푸나요? 죽음에 이르는 산수니까 이것은 권장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자, 이때는 주어진 이런 숫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잘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1에 1, 2에 4, 3에 9 어떤 관계가 보이시죠? 앞에 써져 있는 숫자의 이쪽이 어떤 형태요? 제곱 형태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px는 이꼴 x제곱이다 라는 형태, px 빼기
x제곱이라는 식은 0 이렇게 되는 새로운 식을 생각했는데 이 식에 1, 2, 3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다? 이 내용이 만족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이 근이 1, 2, 3이라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식은 x-1, x-2, x-3 이렇게 생겼으니까 px라는 식은요. 이제 좀 잘 써볼까요? x-1, x-2, x-3 여기 있는 것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px를 가장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 이게 4번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 4번 정도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난이도를 상당히 갖추고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px라는 것을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풀려면 일단은 기본식 쓰고 나머지 정리 원리 0 되는 숫자,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p4를 구해야 하니까 나머지 r이 되더라, 이런 얘기니까 이 원리를 적용해서 p4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4 대입하니까 3, 4 대입하니까 2, 4 대입하니까 1, 4 대입하니까 16 이렇게 처리돼서 되셨습니까? 그래서 6, 2, 3은 6, 16 그래서 2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부분은 P1은 1, P2는 4, P3은 9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식에 대입해서 ABC를 찾아서 식을 만들겠다.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산수가 너무 길어져서 비록 이 문제를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부족해서 결국 뒤쪽에서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요 형태의 식 떠올려서 풀이를 진행하는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습득해서 다음에 유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무엇이 주어져 있을까요? Z값이 주어져 있을 때 1차부터 2019제곱까지 되어 있는 이런 값을 계산해 달라. 우선 Z값이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간단히 좀 처리해야 되죠. 자,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니까 됐고요. 다음 1제곱 i제곱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요. 하하, 이 문제는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이 나온 거네요.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i,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마다 규칙이 됩니다를 이제 공부했던 이 항목 됐습니까? 자, 근데 출제자들이 이제 마이너스 i나 i는 안 내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복잡한 계통을 출제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i 주어지면 좋겠지만 i를 안 주어지게 되면 1-i분의 1 플러스 i라든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i 같은 경우는 방금 봤듯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혹은 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전체의 제곱 이런 형태를 제공해서 i 마이너스 i의 4번마다 나오는 규칙을 내고 싶은데 그럼 너무 간단해지니까 우측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보편적인 문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것까지 낸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a-bi 분의 b 플러스 ai 여기는 부호가 반대 형태로 이렇게 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 더하기 3 i 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된 거에 뭐 2019제곱이 나왔다. 미쳐버리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i의 2019제곱 이렇게 하면 쉽게 풀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 유형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가볍게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i와 관련된 문제로구나. 그리고 z, z제곱, 세제곱, 4제곱 4개를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얼마?
0이라는 규칙까지 우선 이해를 하고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어보게 되면 z 제곱, z 세제곱, z 4제곱 좌좌좌좌좌 해서 z 2019 제곱까지 나왔는데 요 4개 더하게 해주면 0. 우리는 4번마다 규칙. 그렇게 되면요. 여기 어디서 끝날까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일단 4의 배수가 되게 되면요. 2019에 해줬는데 100이 4의 배수가 되니까 2000을 날려버리게 되면 요건 그냥 Z19제곱까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9가 되게 되면 4의 배수 그 근처에 뭐가 있나요? 16이 있죠. 16. 그러니까 16까지 또 없애버리게 되면 17, 18, 19 몇 개가 남죠? 3개가 남죠. 그렇다면 얘는 Z제곱, Z 세제곱 이렇게 남아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Z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I. Z제곱은 1. Z세제곱은 I. 요거 3개를 더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소거돼서 결과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됐습니까? 자, 이 문제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출제가 되는 문제. 각 학교마다 주어지는 Z값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거의 모든 학교에 I-I가 출제되는 예는 드물고요. 각각 변형된 것들을 출제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빨리 잘 판단해서 풀어가는 거 4번마다 규칙되는 것을 먼저 학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처럼 조금 어려운 유형까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좀 잘 적응해서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f 알파 베타 값이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fx라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a, b 값을 구해서 계산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선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a분의 c 이런 규칙 적용해서 4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 이 값들을 대입해서 f-3 f4 이 계산 결과가 1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풀 것입니까? 라고 돼 있을 때 물론 이 값을 이곳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a, b 값을 구해 놓을 수도 있죠. 자, 그런 풀이를 바라십니까? 자, 이 문제는요 f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 똑같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항시켜 놓은 이런 식을 새로운 함수라고 주어집시다. 뭐 gx라고 넣을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4를 대입했다 치면 무슨 뜻이 되죠? f-3 빼기 1이니까 이 결과 0. g4 빼기 1이니까 또 0. 얘네들이 0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대입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gx의 근이 마이너스 3, 4가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자,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gx라는 식을 x 플러스 3x 마이너스 4 한꺼번에 하고 싶었지만 gx라는 식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gx가 공교롭게도 무슨 식이었다고요? fx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므로 fx라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 주어진에서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a값 마이너스 1, b값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 b 마이너스 a는 얼마일까요? 그럼 당연히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지금 이곳에서 대입해서 하는 풀이 아까 문제 4번 문제 풀이하면서도 나왔던 이론들이 좀 관여된 것 같은데 수성고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함수 표현들을 무지 좋아하시네요. 자, 이건 2차니까 뭐 대입해서 하는 거 이번에는 좀 용서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역시 함수 표현 이해해서 풀어가는 거 명심해서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고 문제들을 좀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함수 표현하는 것들은 많이 좀 발전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그럼 또 넘어가도록 락락락. 여러분들은 지금 수성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자,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어떤 이론들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한번 좀 살펴볼까요? x 세제곱은 1이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때 1은 실근 이쪽에서 오메가라는 허근이 나왔다. 허근은 혈내근을 근으로 가지니까 요 식은 오메가 바를 근으로 갖는 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성립하겠고요. 두 군의 합, 으쌰, 두 군의 곱, 으쌰, 성립하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주어진 식을 가운데 차수인 x로 나누게 되면 앞에 x, 즉 오메가, 맨 뒤쪽 x분의 1,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가운데 항 이 부분이 1 돼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 이런 게 성립하죠. 즉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도 마이너스 1, 이런 게 성립하겠고요. 됐습니까? 오,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 이 녀석들은 당연히 1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요 식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1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되겠고, 위의 식에서 오메가 바가 또 오메가 분의 1이 되니까 이게 연결이 되네요 해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이런 것들이 성립하죠. 그 다음 이 식을 뭐 근의 공식을 해서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것들 이론까지 어떤 것들이 적용돼서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될지 점검해 보면서 문제풀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은 그냥 통분해서 가볍게 보면 되는데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해서 산수를 했더니 주어진 식에서 우와 어떤 것들이죠? 이쪽에 오메가 이렇게 더하기 해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요. 혹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학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근이 오메가 바 돼 있는데 계수가 거꾸로 써져 있는 식, 근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근데 근데 식이 똑같아요. 이 녀석들은 근이 어떻게 되는데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바 분의 1 계수를 거꾸로 쓰게 되면 근이 역수가 된다라는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역수 상태의 근이 합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적용, 이쪽에서 적용해 가는 거니까요. 해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알아봐도 그냥 곧바로 알 수 있는. 그래. 근데 이제 뭐 근과 계수의 이론까지 적용하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산수에 의해서 설명해도 되겠고. 됐습니까? 자, 니은 갑니다. 니은은 뭡니까? 와우, 1 더하기 오메가, 하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여기까지 더하기는 0, 이렇게 이런 형태를 이용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마다 규칙이 돼갈 건데, 1 오메가 제곱해서 짜자자잔 가서 오메가 100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개수가 몇 개인가요? 101개가 되는 거죠. 오메가가 없는 녀석이 하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세 번마다 규칙이면 99에서 끊어지니까 100 하나 해서 이제 몇 개의 항이 남겠습니까? 2개의 항이 남겠다 라는 얘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2개의 항이 남았는데, 그럼 뭐 이쪽에서 뭐 작은 것부터 뭐 2개 항, 뭐 2개 항, 뭐 어떻게 남든지 간에 그 결과가 1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자, 좀 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 99제곱이 오메가 1 되겠고, 99제곱, 이게 100제곱, 그러니까 1 더하기 오메가가 남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1 더하기 오메가. 그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뭐 이런 모양이 되거나, 뭐 1 더하기 오메가. 이런 형태로 써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하고는 거리가 멀으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럼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아까 뭐라고 했죠? 세 번마다 규칙이다. 세 번마다 규칙이다. 오메가 세제곱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번마다 규칙이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우와, 2019제곱이다. 그럼 2019는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때는 2019, 이 숫자 3개를 다 4개를 다 더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숫자가
12가 되죠. 12는 3의 배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2019도 뭐가 되겠다?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 이건 1이고요. 그 다음 거는요. 차수가 하나 높아졌으니까 오메가. 그 다음은요.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1 더하기 오메가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역시 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요걸 이용해서 가로를 간단하게 처리한 거죠. 물론 요거는 2가 되겠고. 이때 이 부분이 또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돼요. 오메가 세제곱은 또 얼마라고요? 1이고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2가 되겠다. 그러니까 디귿 맞고 아까 기억 맞았었죠? 그래서 맞는 항목은 기억 디귿. 자, 해서 이제 문제풀이는 해드렸는데 이 계통의 문제들이 고차 방정식 부분에서 여러 학교에서 뭐 10개 학교가 되면 9개 학교는 시험에 나올 거려. 그 정도로 출제가 잘 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도 제가 우측에 쭉 이렇게 정리한 이론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풀 준비 이 부분을 더 확실히 했는지 점검하면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출제 빈도가 높아서 잘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실수 ABC에 대하여 더하기 결과 제곱해서 더하기 한 결과 주어져 있네요.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갑자기 A 세제곱 B제곱 C? 쌤 이거 오타 아니에요? 와우, 이쪽이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면서 상당히 우리를 당황시키는 그런 패턴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서 일단은 정보를 충실히 얻어내라. 이런 부분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더하기 돼 있고 제곱이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식에서 할 만한 게 어떤 쪽을 쓸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냥 기본 형태로 쓸까요? 자,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는 게 기본 공식이죠? 자,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제곱하니까 36에 2를 곱하기 하니까 72가 되겠고 이쪽은 24가 되겠고 2배의 AB, BC, C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를 좀 숫자가 커지니까 좀 2를 나눠서 계산했고요. 36이고 12이고 그러면 괄호 이렇게 되게 되면 즉 AB, BC, CA 이 결과는 얼마다? 빼니까 24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뭐 그냥 보통 일반적인 문제처럼 똑같은 이런 결과를 얻어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로 갈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려면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구성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문제풀이가 잘 안 되고 문제에 지금 여기 24, 여기 24 나온 이 부분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하고 AB, BC, CA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곱셈공식 연습할 때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주어진 식에 2배를 해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쓰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인수분해는 아니고 정리를 했더니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됐던 거 이 부분이 학습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이게 이제 0이라는 결론은 무슨 뜻? A하고 B하고 C가 서로 어떻게 됐었다? 같아졌었다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걸 이용할까요?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3배의 A제곱이 24 이렇게 되니까 A제곱은 38이 24. 왜 이렇게 됐다고요? 다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건 뭐라고요? 뭐 다 같으니까 세제곱, 5제곱, 6제곱, A의 6제곱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에 다시 세제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 제곱에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의 세제곱 됐습니까? 8의 세제곱 숫자가 커져 있으니까 8의 세제곱을 보기 위해서 아마 객관식 문제니까 찾으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처음에는 주어진 식이 보편적인 문제 패턴이었는데 요상한 녀석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요상한 녀석은 그냥 단순한 곱셈 공식은 좀 아닐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해서 쫄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식 해서 기본적인 값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이 처리되는데, 이곳에서 주어진 문제로 가려면 이제 그냥 보편적인 곱셈 공식 사이의 연관관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안 되고, 이 주어진 숫자들을 좀 잘 살펴서 와우 같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 연계된다. 이런 좀 중요한 특징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조금 색다른 면이 있어서 당황했을 텐데 좀 중간에 좀 생각하는 이런 점들 좀 신경 써서 학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주어져 있고 이참수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값이 6이 되도록. 자, 최대값 이참수의 최대최소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최고차 계수에 문자가 실려 있는 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 풀어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최고차가 양이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해 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칭 우리가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1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1일 때겠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1을 집어넣었더니 자, 이곳에서 a, 그 다음 2a, 그 다음 a제곱, 그 다음 2a. 와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 5a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얼마였다? 6이었으니까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6은 제로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면 되나요?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1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a 값이 0보다 크다 형태에서 푼 거죠.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정답이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 a 값이 0보다 작다고 하면 그래프 모양은 위로 볼록 대칭축은 변함없이 x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자,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나오고 마이너스 2a 나오고 a제곱 나오고 2a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지워질 거 지워지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은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까지 해서 근을 구했더니 a 값은 마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범위요? a 값이 0보다 작은 범위 해서 a 값이 총 2개 1하고 마이너스 3 2개가 나왔는데 이때 나온 모든 값의 합을 구해달라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 계수에 문자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이 문제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문제에 포함시켜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참수 풀이의 중요한 항목이니까 잘 기억해서 문제 적용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고 15번 문제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제공되어 있고 완전제곱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때 완전제곱과 1차 즉 3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달라. 일반적으로 나머지 정리 문제는 이렇게 나눠주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라는 식을 우선 쓰는 게 키포인트. 그 다음 0 되는 거 대입해서 즉 p값은 마이너스 3 해서 25가 나옵니다 라는 이런 과정, 이렇게 나온 정보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풀이가 잘 진행되는데, 이 문제는 좀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몫이 생기고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이곳을 0 되는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2차라면 정보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정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더 도입이 돼서 그 방법, 즉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뭐냐면, 자, 문제를 한번 또 써봅시다. x 플러스 3. 일단 모르면 이 부분 쓰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자,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식까지 쓰고요. 자, 마이너스 3 이따 대입해서 정보 하나 얻을 거고, 이곳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를 2개가 얻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정보 미지수 3개를 해결해 가죠. 자, 근데 대입할 숫자는 하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2차 부분은 우리가 이거 완전 제곱 좀 전개해서 써볼까요? 이렇게 2차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몫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뭐가 생겼다. 5x8이 생겼다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머지를 2차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를 1차 형태로 써야 되니까. 즉 이 부분은 나누기가 더 돼서 a라는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x 플러스 8이 생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아니라 즉 x-1의 제곱 완전 제곱식 나오는 이 정보를 이용한 형태로 이 나머지를 쓴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2차 부분은 나누기가 이렇게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5x 플러스 8이다. 몫은 a가 생기겠죠. 최고차 개수만큼. 그래서 a의 x-의 제곱 그리고 5x 플러스 8. 5x 플러스 8은 문제에 주어진 정보. 됐습니까? 그래서 px가 이런 형태로 써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거 이제 0되는 숫자를 대입해서 p에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아까 25 이렇게 나온다 했으니까 25는 당연히 이곳은 0이고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4에 16a가 되고 3, 5, 15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니까 넘기면 40에 32가 되겠네요. 16a. 그래서 a 값이 2.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가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8이 나머지였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되죠? 전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또 R2를 구해달라. 이곳에 이제 2를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2를 대입하게 되면 1에 2가 되겠고 12 되겠고 또 8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스물스물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문제 풀이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지금 설명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점검하셔서 문제 풀이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출발합니다. 이창의 개수가 1인 2차식, 1차식 자,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함수가 이곳에서 접한다. 아주 재미난 얘기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 gx가 같다. 한쪽으로 이항시키니까 fx 빼기 gx다라는 식이 되어 있는데 접한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즉 x가 1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이런 형태의 뜻이죠. 좀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더하기 한식이 또 x축에 접한다. 더하기 한식을 쓰면 되는데 접한다? 근데 접하는 좌표는 모르죠. 뭐 대충 K라고 넣을까요? 이렇게 접한다.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3은 마이너스이다. 라는 정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G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뒤쪽에 이제 A 좌표도 구하고 G라는 함수도 구하고. 자, 그랬을 때 지금 G3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 F3 빼기 G3은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2가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죠? 지금 3을 대입하니까 2의 제곱에서 4에서 F3은 2다 라는 정보가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식에다가는 F3 빼기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우와, 이 정보가 여기 2였으니까 이 결과는 이제 0이 되겠네요. 그러면 K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런 정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식을 좀 다시 쓰게 되게 되면 fx 빼기 gx 어휴, 쓴 식을 또 쓰려니까 좀 그렇네요. fx 더하기 gx 이 부분은 x-3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문제에서는 gx 해야 되니까 이제 빼기를 하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빼게 되면 2gx 이 결과가 x-3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자, 그러면 x제곱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플러스 9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돼서 gx라는 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a 값은 두 함수가 1,2에서 만난다 하고 했으니까 뭐 g1을 구하면 되겠네요. g1을 이렇게 구하게 되니까 1을 대입하니까 결과가 2가 되겠고, 그렇다면 문제에서 ga를 구하라. ga는 g1을 구하는 거죠. ga를 구하라는 값은, 자, 그렇다면 이곳에 2를 대입하니까 값은 뭐 0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제일 허탈하죠. 열심히 구했을 때 0 나올 때.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답을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접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 중근.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된 이런 표현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미지수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중근 형태로 이제 K로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해서 잘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의 즐거운 수학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수성고 17번 문제, 문장 좀 길고 그림 보이고 활용 문제가 되겠네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그림 와우 이쁘게 겹쳐지게,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네요. 8개의 점에서 만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정 가운데 부분에서 이쁘게 만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떻게 좀 식을 세워서 풀어가는 게 현명할까요? 자, 전체적인 그림 부분 다 그리기는 힘들고 윗면을 그리게 되면 윗면 부분에 자, 이렇게 뭐 만나고들이 있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나는 이 부분을 x, 이곳을 x. 여기는 정 가운데가 되니까 한변 길이가 3이었으니까 2분의 3에 그러면 이쪽 길이는 2분의 3에서 빼기 x를 한 길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쪽 길이를 지금 3이라고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넓이들이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도 생기는데,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이쪽에서 생기는 부분은 2분의 1 x제곱. 자, 이런 게 몇 개 있죠? 하나, 둘, 그리고 4면이니까 8개가 있겠고, 이쪽에서 생기는 넓이는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 2분의 3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건 몇 개 있죠? 4개가 있겠네요. 4개.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곳에서는 4x 제곱이 되겠고 이곳은 2배의 2분의 3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주면은 넓이가 쭉 다 나오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죠? 자, 이때 이제 x는 지금 이쪽에서 여기 길이라고 해줬는데 이 삼각형이 안쪽에 있는 게 지금 a 변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이만큼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려지게 된다면 x 값은 전혀 없는 거죠. 이쪽에 올라오는 부분이. 물론 이제 넓이는 이쪽 부분에 생기겠지만, 그래서 x가 일단 0이 될 수 있겠고, 이 길이가 커지게 되면 아예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우와, 이때는 x 값이 얼마? 2분의 3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이제 범위가 생겨요. 됐습니까?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좀 잘 정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쪽에 쓰고 다시 정리해 볼까요? 4x제곱 더하기 2배의 센스 있게 x-2분의 3의 제곱으로 제곱하면 부호 상관없으니까 부호를 바꿨습니다. 2, 4해서 6x 제곱 됐습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분의 9, 2분의 9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된 거죠. 물론 최소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뭐 그 다음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여기까지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중간에 뭐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침착하게 좀 잘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1 되겠고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4분의 6 일단 쓰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6 더하기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쪽에서 계산 결과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3 되나요?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6에 3 이렇게 처리돼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림 나와 있을 때 그림 부분에 그림이 조금 복잡하다고
너무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그림에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을 좀 잘 체킹해서 지금은 선생님이 이곳에 X 해서 삼각형 넓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문자를 놓은 거예요. 어디에 이제 문자를 놔서 풀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삼각형 넓이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산해서 최소값 구해가는, 됐습니까?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학교 문제들보다는 그림 부분에서 여러분의 겁을 많이 팍팍 주는 그런 문제가 수성고에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시오. 서술형 문제가 됐네요. 그림도 아름다운 모양이 돼 있고 문장도 길고, 하하. 에 대한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원뿔 모양의 과자 위에 반구 모양의 아이스크림 콘을 만들다.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원뿔, 반구,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이스크림 콘의 높이가 10이고 부피가 125 파이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125 파이다. 10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는 자, 반지름하고 높이가 필요하니까 반지름 R, 높이 H. 됐습니까? 자, 그래서 R 플러스 H가 10이다 라는 관계를 얻어내야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뿌리 부피가 3분의 1 파이 R 제곱 H다. 구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이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좀 식을 세워가 볼까요? 하하, 이곳에서 원뿔은 그대로 3분의 1 파이 R 제곱 H를 쓰면 되는데, 이건 구의 부피였는데 반구니까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으로 바꿔야 되겠고, 이 부분이 125 파이다. 파이는 지우니까 팍팍팍 지우고, 됐습니까? 자, 이제 문자가 R하고 H가 있는데 이쪽은 R은 있고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R 제곱 H 부분은 10-R로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3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불편해서 오른쪽에다 곱하기로 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기 한번 들어갑니다. 으쌰, 세제곱인데 세제곱 있으니까 R 세제곱, 그 다음 전기에서 10R 제곱 되겠고, 이 숫자는 센스 있게 마이너스 5 세제곱 곱하기 3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커져서 걱정되시죠? 근데 이런 건 생각만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곳에서 숫자를 125 곱하기 3에서 큰 숫자를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5세제곱 3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 이런 인수와 관련된 거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뜻이죠. 자, 지금은 센스 있게 5를 한번 해보면, 자, 5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죠? 15. 와, 이건 어떻게 할까요? 5제곱 곱하기 3으로 고칠까요? 15가 5 곱하기 3이니까요.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고치고. 됐습니까? 그래서 5제곱 곱하기 3 다시 곱하기 하다 보면 5세제곱 곱하기 3에서 0 이렇게 처리되죠. 자,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숫자 커졌을 때 조립제법을 센스 있게 처리하는 방법 좀 보셨고요. 뭐 감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건데, 지금 이런 문제 풀 때는 물론 이제 3이나 5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구성상 세제곱의 이제 제곱들이 보여서 선생님 이제 5를 먼저 해서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 문제 풀이 할 때 제발 좀 겁먹지 말고, 문제에서 원뿔, 구부피,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형태의 식이거든요. 반지름하고 높이 합해서 10이다. 어려울 거 없고, 관계식 문자 2개인데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냥 쓸만한 과정들, 물론 이제 채곡 서술형 형태에서 빠지지 않고 좀 써가는 부분만 처리하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겁먹고 못 푸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하거든요. 침착하게 잘 해서 서술형 배점 높은 문항 점수들 잘 확보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 있나요?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 x축과 만나는 점, 호호, 그리고 직선과 만나는 점, 그리고 AB 길이,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이때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뭡니까? 이 이차함수. 우와, 대칭축이 보이네. 대칭축. 짜잔, 짜잔. 마이너스 2분의 b 적용하니까 이 값이 2가 되죠. 근데 길이가 6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요 간격이 양쪽으로 똑같이 3, 3. 그러니까 이쪽 좌표는 마이너스 1, 오른쪽 좌표는 3을 더하기 하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라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p 값은 자연스럽게 두 근의 두 개를 곱하기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돼서 2차 함수식이 완성됐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런데 또 이제 직선도 조사해야 되겠죠? 직선은 y는 이꼴 2x 플러스 q 이렇게 되는데 와, 직선이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1,0을 지나요. 됐습니까? 그럼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나요?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좌표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함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2x 플러스 2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이꼴 0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 우와, 답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7은 뭐 이런 쪽에 대입하면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C점 좌표는 X좌표가 7이었고 7을 이곳에 대입하니까 16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지네요. 2분의 1 밑변 길이는 자연스럽게 아까 6 바로 C점의 Y좌표가 바로 뭐가 되죠? 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산해서 48 이렇게 얻어지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풀이죠? 자, 수성고 문제 지금 잘 쭉 풀이를 해봤는데 오히려 서술형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그림이 제공되어 있어서 겁을 팍팍팍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웠지 서술형은 배점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점수 좀 올리죠.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즐거운 마음으로 수성고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